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은 1차 크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 때 질문자가 1차 크랙을 충분히 터뜨렸을 때와 조용히 터뜨렸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1차 크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크랙의 의미와 또 실제로 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적용 사례들을 중심으로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크랙이라는 거는 사실 그 로스팅 전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뭐 로스팅이 전반적으로 다 콩이 그 열기를 흡수하지만 그 열 흡수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1차 크랙만 한 게 없죠. 네. 그래서 1차 크랙의 전과 1차 크랙의 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차 크랙은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1차 크랙이 이렇게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크랙 이제 로스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200도에다가 투입을 하죠. 200도에 투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200도인지 1차 크랙이랑 조금 관계가 없지만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 온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로스팅이 우리가 200도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터를 갖다가 이제 에어를 시키면 로스터가 갑자기 220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좀 소형 로스터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 토출구를 열어서 열기를 시키죠. 그런 다음에 200도까지 뭐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집어 넣든지 아니면 뭐 180도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올라갈 때 넣든지 어떤 거가 더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대형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솥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솥단지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 주전자가 여기 이 물을 몇 바가지 한 두세 바가지 이렇게 꺼내서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했을 경우에 물 온도는 변화는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 주전자가 있는데 그 물이 차 있는데 이것도 몇 바가지 빼서 다시 물을 집어넣으면 물 온도가 떨어지죠. 네. 이런 원리입니다. 대형 로스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좀 작은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 앞에 토출구를 개방하거나 이렇게 건들면 온도 차이가 훅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입을 할 때 위에서 떨어지는 때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갈 때 있죠. 그래서 떨어뜨린 다음에 예열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 예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180도, 190도, 200 할 때 그때 투입을 해라. 그래서 투입 온도를 맞추는 거고 로스팅은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로스터마다 이제 성격이 다 다르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가야겠죠. 이것도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잡아가는 측면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로스팅은 불이 올라갈 때 180, 190, 195, 200 올라갈 때 그때 투입을 하자. 떨어뜨리는데 투입하지 말자. 그래서 일정하게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입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스터가 온도계가 어디에 꽂혀 있냐에 따라 가지고 온도 재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네. 온도계의 타입이라든지 이거 민감도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빈 템퍼레처라 그래 가지고 그 콩 외부의 온도를 온도계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온도계가 감지를 하는데 이 표시되는 영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드럼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온도계가 다르고 어떤 로스터는 뭐 180도에 1차가 오는 로스터가 있는 반면에 210도에 1차가 오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전반적인 이 온도계를 뭐
온도를 믿지 말고 1차 크랙의 온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콩이 열을 받고 있고 안 받고 있고를 1차 크랙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1차 크랙이 보여지는 그 전반의 1차 크랙 전반에 있었던 어떤 요를 콩이 효율적으로 받느냐, 그거를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1차 크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크랙을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많이 잤습니다. 온도보다는. 자, 그러면 1차 크랙은 재밌는 게 1차 크랙 온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크랙이 내 기계 같은 게 200도에 오는데 어떤 콩은 뭐 180도에 오고 어떤 콩은 210도, 220도에 온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 로스는 버려야겠죠. 이런 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차이가 나죠. 안정적인 기계는 그 차이도 안 나지만 보통 이제 아까 그 소형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1차 크랙이 좀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같은 게 200도에 1차 크랙이 왔다. 그죠? 근데 에티오피아는 예를 들어서 195도에 왔다. 이럴 수가 있겠죠?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 밀도에 따라서 콩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다르다 해서 밀도에 따른 그 열 전달 뭐 이런 식으로 뭐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제 그런 것보다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밀도에 따른 온도 변화보다 더 큰 게 부피입니다. 부피. 그래서 로스터가 이렇게 드럼이 있으면 1kg 브라질을 우리가 이제 키로로 재서 이제 집어넣으니까 1kg 브라질은 부피가 이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요. 같은 1kg라도 브라질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요. 그래서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부피가 더 적은 거죠. 밀도가 뭐 부피분의 질량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제 콩이 이렇게 그 드럼 안에 브라질 이 정도 꽉 차 있다고 치면 에티오피아는 좀 적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콩이 그 공간이 좀 더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콩이 그 밀도의 차이보다는 부피 차이에 의해서 조금 에티오피아가 좀 1차가 좀 일찍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온도 차이. 그러니까 내 콩이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마시고 생두의 어떤 크기 차이에 따라서 1차 크랙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해 주시고 로스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차 크랙은 2차 크랙보다 확연히 소리가 큽니다. 그쵸? 소리가 큰데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소리의 차이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콩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소리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 콩하고 그 만델린 콩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는 소리가 좀 커요. 그죠? 빵 터지는 맛이 있는데 만델린은 좀 귀를 기울여줘요. 이게 1차 소리인가 2차 소리인가 헷갈릴 정도로 만델린은 사이가 소리가 작습니다. 예. 뭐 로스팅을 해본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공감을 하겠는데, 근데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봤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 만델린은 그 공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코스타리카는 워시드죠. 근데 만델린은 웻-헐드라는 그런 공법을 공법을 하죠. 근데 왜 이런 공법을 해야 되는지는 뭐 역사와 어떤 그 문화와 지형, 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그거는 뭐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공법이냐면, 얘는 짧게 설명해 준다면, 이게 파치먼트가 있으면 파치먼트를 다 씻어낸 다음에 파치먼트를 그냥 발효를 물에 수조에 담가 놓고 파치먼트를 꺼낸 다음에
꺼낸 다음에 그냥 말리는 공정이죠. 근데 웻 헐드는 파치먼트가 있으면 파치먼트를 잠깐 씻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파치먼트를 제거를 합니다. 헐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날것이 그냥 그린빈 상태에서 말립니다. 그린빈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관상 얘는 발효가 일어나고 외관이 굉장히 이쁘죠. 예.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깨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끝에가 다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효도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드라이하게 그냥 노출돼서 말리다 보니까 만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델링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은 만델링에는 그 고유의 흙냄새와 그 쓴맛 또 바디감이 좋죠. 바디감, 흙맛 좋죠. 그래서 만델린을 그 스펙을 나눌 때는 트리플 픽드, 더블 픽드 그래가지고 이 디펙트로 나눠요. 3번 골라내냐 아니면 2번 골라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유가 디펙트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디펙트로 보기 힘든 게 그냥 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만델린도 되게 이제 외관을 많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커피 선진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스펙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델린 같은 경우도 외관이 되게 이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만델린은 사실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끝에가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팽팽하게 그 잘 외관이 그러니까 그 풍선이 아주 땅땅하게 잘 돼 있는 그런 콩, 밀도가 있고 외관도 탄탄하고 그리고 얘는 다 깨져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가 그 조직이 빵 터지는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외관 때문에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델린은 소리가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크랙이라고 해도 만델린이나 이런 코스타리카에 따라서 생도에 따라서 이렇게 1차 크랙 소리가 달라지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속 시간이 또 다릅니다. 지속 시간. 근데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어떤 콩은 뭐 2분에 가는 콩이 있고 어떤 콩은 1분 30초에 1차 크랙이 끝나는 뭐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해보니까 뭐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지속 시간이 로스팅 전반적인 이제 그 1차와 2차 그 디벨롭 타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지속 시간 자체가 뭐 30초 차이인데 크게 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맛에는. 네. 그러면 콩에 따라서 어떻게 빵 터트려 줘야 되는 콩이 있고 그죠? 아니면 이거를 서서히 가는 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게 유무 1차 크랙을 꼭 터트려 줘야 되나요? 어떤 콩은 빵 터트려 줘야 되고 어떤 콩은 없어가든 없어도 됩니다. 네. 1차 크랙 자체는 사실은 조직이 깨지는 거죠. 견디다 못해가지고 조직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크랙을 없이 가는 프로파일이 있느냐?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팅 수업 때 제가 1차 크랙 없이 2차 크랙까지 가서 이렇게 불을 조금씩 달래면서 거의 27분까지 가게 로스팅을 한 케이스가 있죠. 브라질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뭐 강배전 커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이 뭐 15분에 하는 거랑 28분 하는 거랑은 이게 시간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할 뿐이지 하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1차 크랙이 없이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에요. 1차 크랙이 어떤 뭘 이렇게 뭐 나타내주거나 1차 크랙이 보여주는 거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없이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없이 가는 프로파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소리의 차이가 있는 게 아까 그 생두에 따라서 소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프로파일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적용 사례 어떻게 커피를 볶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크랙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프로파일에 따라서 1차 크랙 소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아는 로스터 중에 굉장히 감각적이고 재능이 있는 그 여자 로스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분이 제가 로스팅 수업을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도 로스팅을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팅 하는 거를 지켜보니까 3분 정도 되면 이렇게 꺼내서 이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로스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봤더니 정답입니다. 예, 여러분 정답은 거기 있습니다. 상태를 보고 콩이 지금 3분 정도, 그러니까 3, 4분 때 상태를 보고 이 로스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 적용을, 그러니까 생두와의 상태와 그 어떤 이 생두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 맛을 이해를 해서 이 생두의 어떤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 내줘야 되는 게 로스팅의 역할인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콩이 같은 원산지여도 사례가,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변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분에 콩이 느낌이 3분인데 엘로우 단계가 좀 콩이 좀 잘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로스팅 시간을 빨리 해가지고 6분에 막 터트려 버리거나 아니면 막 불 조절 막 세게 해가지고 빵 터트려 버리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콩 자체가 밀도가 좋고 좋은 콩들, 그쵸? 빵 터트려도 되는 콩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빵 터트려 버리면 그 탄맛이 나는 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게 대표적인 거. 브라질이 이렇게 급하게 보면 콩이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브라질이 조직이 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설명해 줬는데, 빵 터트려 버린 콩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게 탄내가 나요. 1차 크랙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이렇게 빵 터트릴 수 있는 프로파일이 있고 이렇게 잔잔하게 가야 되는 프로파일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티한 콩을 향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제가 찍어놓은 영상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을 심하게 주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주면 빵 터트리고 빨리 빼는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향과 신맛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렇게 프로파일이 나와요. 반면에 브라질이나 이런 것들은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콩에 무리를 안 가고 살살살살 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페셜티한 콩을 볶을 때는 이렇게 빵 터트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파일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못된 사례로 이런 스페셜티한 원두를 볶는데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1차를 약간 불을 조절해서 1차를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꺼냈어.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전 시간에 그 로스팅 트러블 슈팅 할 때 이 주름지거나 아니면 좀 그런 외관상 안 좋거나 그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죠. 떫은 맛이 나거나. 그러니까 빵 터트려줘. 이게 다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로스팅 프로파일이 연결돼 있고 로스팅 생두가 연결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같은 로스팅 시간 보고 그냥 뺐을 경우에는 떫은 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더가 이렇게 빵 터뜨려 가지고 그냥 해버린 경우에는 언더는 안 되죠. 그러니까 콩에 따라서 로스팅 프로파일을 달리하고, 이렇게 빵 터뜨리는 콩 같은 경우는 더 소리가 크고,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빵 터뜨리고 바로 빼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좀 설명이 됐나요? 네. 이 정도로 그 1차 크랙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크랙이라는 거는 2차 크랙은 완전히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그 디펙트로 보고요. 그 미국 쪽에서는 2차 크랙 그냥 디펙트로 보는 거죠. 그 현상 자체. 그래서 그 전까지 안 가고. 근데 일본은 그것까지 승화시키는 게 일본의 어떤 로스팅 문화인 것 같고요. 다크 로스팅. 1차 크랙 같은 경우에는 1차 크랙도 어떤 조직에 이제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피의 유무도 그때 결정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로스터에 따른 그 산패 영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크랙을 이게 이제
그 1차 크랙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그 파괴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1차 크랙이 너무 세게 갔을 경우에는 재밌는 건 이게 조금 유통기한이 좀 짧아지는 케이스가 있고 1차 크랙을 조용히 갔을 경우 살살살살 볶아가지고 2차 크랙에 뺐을 경우에는 조직이 좀 파괴가 덜 돼서 유통기한이 좀 길어집니다. 그거는 경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과학적인 증명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로스터에 따라서 좀 유통기한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로스터의 1차 크랙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거하고 조직의 파괴다. 이걸 잘 달래서 해야 된다. 이상으로 1차 크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